안녕하세요. 대쉬여자 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차 안에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동춘 175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함께하는 두 번째 강연을 들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강연 내용은 뇌졸중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뇌졸중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그래서 특별히 더 기대가 되는 강연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강연 들으러 동춘 175로 가볼게요. 이따 봬요. 이제 곧 강연이 시작된다고 해서 서둘러 강연장으로 갔어요. 동춘 175와 신축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건강 클래스. 신경과 김진권 교수님의 위험한 뇌졸중, 위험 증상과 치료법 강연을 함께 들어볼까요? 연세대학교 신경과에서 뇌졸중 파트 주로 진료보고 있는 김진권 교수라고 합니다. 이게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해서 좀 보다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증이라고 많이들 섞어서 잘못 쓰시는데 이게 일단 한자긴 한데 이제 뇌졸중이고요. 이 뇌에 있는 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뇌혈관이 이제 막히거나 터져서 그럼 결국 뇌조직에 손상이 오게 되겠죠. 사람이 뇌가 모든 인식장애라든지 팔다리 움직이는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문제가 생겨서 언어장애나 의식장애 및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병을 이제 묶어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뇌졸중이 얼마나 흔하느냐?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WHO 같은 데서 무슨 조사를 해보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 6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은 뇌졸중을 겪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병이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하면 한 해에 약 10만 5천 명 정도가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5분에 1명, 한 20분에 1명 정도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는 굉장히 중증 질환이고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가족분 중에서 뇌졸중 겪으신 분들이 그렇게 드물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치료가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중풍으로 쓰러졌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사망률이나 후유증이 생기는 확률은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많이 의학 발전이 되었고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받으시면 예후가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뭐가 뇌졸중인지를 알아야 병원을 오시고 뭐 119를 부르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많이들 보통 얘기하는 거죠. 손발이 저리다, 손발이 차갑다, 뭐 시리다, 아까도 했죠. 뒷골이 뻐근하다, 얼굴이 여기 좀 실룩실룩거리네, 그래서 손이 떨리네, 여기 있으면 이게 뇌졸중인가 하고 많이들 오시거든요. 저한테도 많이 진료를 오시고 여쭤도 보시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런 증상이 맞냐면 조금 이런 내용이랑은 좀 다르고요. 여기서 뇌졸중의 위험 증상은 이게 맞게 세부적인 게 다 있지만 이런 거와 플러스 이겁니다. 갑자기 혈관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갑자기 터지는 증상이기 때문에 모든 증상이 기본적으로 갑자기 생겼을 때 뇌졸중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갑자기 생겼으면 즉시 지체하지 말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큰 병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개인 병원분들을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CT, MRI 이런 뭐 특별한 치료 기기 할 수 있는 피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꼭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헷갈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저질, 왜 이러지? 괜찮네.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 몇 분 있다가 다시 그래요. 그래도 또 괜찮아지고 그럼 갑자기 생기긴 했는데 갑자기 또 멀쩡해지면은 아니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혈관이 아까 막히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100% 콱 막힌 게 아니라 한 99%쯤 막혀가지고 사람으로 따지면 숨을 잘 못 쉬고 욱 했다가 다시 숨을 쉬는 식으로 뇌혈관이 막힐랑 말랑할 때도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미 전조 증상이고 그거 자체가 이미 뇌졸중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99%에서 1% 남은 혈관 가지고 어떻게든 피가 지나가서 증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조만간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 오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오시면 시간이랑 그 환자분의 증상, 그 다음에 뇌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서 이런 치료가 돼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인데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으면 숨을 쉬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안 가서 문제가 생겼으면 피를 가게 해주면 돼요. 그게 뭐냐? 혈관의 재개통술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는 이제 기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럼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뇌졸중이 안 왔던 분도 마찬가지고 이미 한 번 왔던 분도 다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재발도 막아야 되고 다시 생기는 것도 막아야 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고혈압인지 본인이 당뇨병이 있는지 혹은 고지혈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요즘은 나라에서 다 체크를 해주죠. 건강검진 무료로 2년마다 해주니까 그거라도 열심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습관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과일, 야채 많이 드실수록 좋고요. 소금기 적은 게 좋고 그다음에 백미보다 현미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전통 음식 중 하나인데 찌개류나 국류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운동 얼만큼 해야지 적절한 운동이냐는 사실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명확한 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하시는 게 좋아요. 학술적인 측면에서 보통 추천하는 건 이렇든 저렇든 좀 땀이 날 만한 운동은 일주일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2번은 해라. 그게 아직까지는 가장 명확하게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으로서 추천드린 내용입니다. 이거는 뇌졸중뿐만이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이랑 약 투약하시고 예방활동 꾸준히 하시면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걸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예, 좀 이상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강연을 듣고 궁금한 내용들을 따로 여쭤봤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뇌졸중이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제 경험상 한 15%에서 20% 정도는 50대 이하인 젊은 분들도 뇌졸중으로 종종 병원을 찾고 계시고요. 보통은 담배를 많이 피신다거나 혈압이 높은데 치료를 안 하셨다든지 그다음에 당뇨병, 고지혈증 혹은 비만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위험인자를 가진 분들은 관리를 충실히 해주시는 것이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졸중에서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사실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인자고 무조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정맥내 혈전 용해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4.5시간 이내에 사용이 허가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치료 효과를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시간 이내에 오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혈관 내 동맥 재개통술이라고 해서 이제 피딱지를 실질적으로 끄집어내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시간, 길게는 24시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보다는 가능한 상대적으로 무조건 빨리가 중요합니다. 4.5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4.5시간에 오시는 것보다는 1시간에 오시는 것이 훨씬 예후가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걸 다 불문하고 병원에 빨리 도착해 주시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 뇌졸중. 갑자기 증세가 나타난다면 서둘러서 큰 병원으로 가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